구미호의 입속에는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슬 하나예요. 손톱만 한 구슬. 그런데 이 구슬을 삼키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꿰뚫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삼킨 직후에 뭘 먼저 보느냐예요. 하늘을 먼저 보면 천상의 이치를 얻습니다. 미래를 읽고 별의 움직임을 알고 우주의 비밀을 꿰뚫게 돼요. 땅을 먼저 보면 땅 속의 이치를 얻습니다. 어디에 금맥이 있고 어디가 명당이고 무슨 약초가 무슨 병을 고치는지. 한 소년이 이 구슬을 손에 넣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입에 넣어요. 삼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하필이면 땅을 먼저 봐버렸거든요. 한국 전국에 구전되는 설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야기, 구미호의 여의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학동 하나가 살았습니다. 학동이면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소년이에요. 나이는 15쯤 됐을까. 영리하고 총명하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아이였어요. 이 학동이 매일 산길을 넘어서 서당을 다녔거든요. 마을에서 서당까지 한참이에요. 산 하나를 넘어야 해요. 아침에 갔다가 해질녘에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산길에서 여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나이는 20살쯤 돼 보이는데 이상하게 피부가 하얗고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어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항상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말할 때도 입을 거의 안 벌렸어요. 마치 입안에 뭔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학동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같은 길을 다니는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치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여인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학동을 볼 때마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솔직히 학동도 좀 설렜을 거예요. 15살짜리한테 예쁜 누나가 매일 웃어주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 위에 사는 집이 없거든요. 저 여인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학동이 서당 스승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산길에서 매일 만나는 여인이 있는데요. 항상 입을 다물고 있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승의 얼굴이 확 변합니다. 그 전까지 느긋하게 책을 읽고 있던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학동의 어깨를 잡아요. 그 여인? 혹시 입에 뭔가 물고 있는 것 같더냐?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스승이 한숨을 깊이 쉽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구미호다. 구미호. 여우가 1000년을 수행하면 꼬리가 9개가 되고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존재요. 한국 설화에서 가장 유명한 요괴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말한 핵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구미호가 입에 물고 있는 건 여의주다. 여우가 수백 년을 수행해서 만들어낸 구슬이야. 그 안에 하늘과 땅의 이치가 전부 담겨있다. 학동이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스승이 대답합니다. 옛 문헌에 적혀있다. 구미호의 여의주를 빼앗아 삼키면 천리안을 얻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꿰뚫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스승이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스승이 학동에게 알려준 방법은 이거였어요. 구미호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 내 정기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걸 역으로 이용해라. 구미호가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을 때 입을 맞춘대요. 입을 맞추는 순간 구미호는 여의주를 잠깐 혀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 순간을 노리라는 겁니다. 입이 닿는 순간 혀로 구슬을 당겨서 네 입 안으로 넘겨라. 그리고 곧바로 삼켜라. 절대 뱉으면 안 된다.
학동이 떨렸을 거예요. 구미호한테 입을 맞추라니. 자칫하면 전기를 빨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구슬을 삼킨 직후 반드시 하늘을 먼저 봐야 한다. 하늘을 먼저 보면 천상의 이치를 얻고 땅을 먼저 보면 땅의 이치만 얻게 된다. 기억해라. 하늘이 먼저다. 하늘을 먼저 봐라. 이게 이 이야기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한마디입니다. 학동이 다음 날 산길에 나섭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을 거예요. 여인이 언제나처럼 서 있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입을 꾹 다문 채로 학동이 이번엔 먼저 다가갔어요. 누나, 매일 여기서 뭐 하세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학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대목이 설화에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학동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여인도 학동에게 다가와요. 구미호 입장에서는 드디어 사냥감이 걸려든 거예요. 학동의 정기를 빨아먹을 절호의 기회. 둘의 얼굴이 가까워집니다. 여인의 입이 벌어지는 순간 학동의 혀가 움직였어요. 있었습니다. 구슬이 혀 위에 둥글고 차가운 것이 닿았어요. 학동이 순간적으로 혀로 구슬을 당겨 자기 입 안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꿀꺽 삼켰어요. 구미호의 눈이 커집니다. 자기 입 안에서 구슬이 사라진 걸 느낀 거예요. 900년 수행의 결정체가 이 어린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녀석이 구미호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금빛으로 변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에요. 문제가 터진 건 구미호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녀석아. 구슬을 삼킨 뒤에 하늘을 먼저 보면 천상의 이치를, 땅을 먼저 보면 땅의 이치를 얻는다. 학동이 깜짝 놀랍니다. 구미호가 알려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왜 알려줬을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분노에 차서 내뱉은 거예요. 네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하냐.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학동이 놀라는 바람에 그만 고개가 아래로 꺾여버립니다. 땅을 봐버린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땅을. 놀라서 움찔하는 순간 눈이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의주의 힘은 처음 본 방향으로 결정되거든요. 구미호의 반응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구미호 입장에서 보면 진짜 비극이거든요. 여우가 구미호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여우가 100년을 수행하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수백 년을 더 수행해야 꼬리가 9개가 돼요. 여의주는 그 수행의 정수, 결정체예요. 9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 작은 구슬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5살짜리 인간 소년한테 빼앗겼어요. 한순간에 구미호가 절규합니다. 산이 울릴 만큼. 설화에 따르면 구미호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대요. 금빛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여우가 우는 거예요. 900년을 살아온 존재가. 내 구슬, 내 900년. 어떤 버전에서는 구미호가 학동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돌려다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테니. 하지만 이미 삼킨 구슬은 돌려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속에 들어간 여의주는 다시 꺼낼 수 없거든요. 구미호는 여의주를 잃으면 수행이 무너져요. 그동안 쌓아온 도력이 풀리고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요. 설화의 어떤 전승에서는 구미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그 자리에서 늙은 여우로 변해서 쓰러졌다고 해요. 900년을 살았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학동이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구미호 입장에서 보면 이건 900년짜리 강도 사건이거든요.
자, 학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먼저 봤으니까 천상의 이치는 놓쳤습니다. 미래를 읽는 능력, 별을 해석하는 지혜, 우주의 섭리를 꿰뚫는 눈. 이런 건 못 얻었어요. 하늘을 먼저 봤더라면 얻었을 것들인데 대신 땅의 이치를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풍수를 꿰뚫게 된 거예요. 어디가 명당이고 어디에 물길이 흐르고 산의 기운이 어디로 모이는지 한눈에 다 보이게 됐어요. 땅을 보면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도 알게 됐대요. 금맥이 어디 있고 옥이 어디 있고 약초도 귀신같이 구별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어떤 풀이 무슨 병을 낫게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대요. 사람 몸의 맥도 짚을 수 있게 됐고요. 학동은 자라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날리는 풍수가가 됩니다. 직관이라고도 하죠. 묘 자리를 잡아주고 집터를 봐주고 그의 풍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대요. 약초로 병을 고치는 것도 신통방통했고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이 평생을 공부해도 이 정도 경지에는 못 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한 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천상의 이치를 얻었으면 하늘의 별을 읽어서 나라의 운명도 예언하고 사람의 운명도 미리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풍수 정도가 아니라 천문을 관장하는 도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서 고개를 숙여버리는 바람에 절반만 얻은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구슬을 빼앗았는데 그 욕심의 대가로 절반밖에 못 가진 겁니다. 이게 이 설화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구전되는 설화예요. 한국 구비문학대계에도 실려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이 전해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동이 아니라 나무꾼이 주인공이에요. 구미호가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가 나오기도 하고요. 구슬을 빼앗는 방법도 버전마다 달라요. 하지만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구슬을 삼킨 뒤 뭘 먼저 받느냐. 재밌는 건 이 설화에는 선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학동은 영리하지만 결국 남의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구미호는 요괴지만 900년을 수행한 존재예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스승은 지혜를 가르쳐준 걸까요? 도둑질을 시킨 걸까요? 학동이 얻은 땅의 이치는 축복일까요? 벌일까요? 하늘의 이치를 놓친 건 실수일까요? 운명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손에 넣더라도 전부를 가질 수는 없다. 놀라서 고개를 숙인 그 찰나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갈렸거든요. 그리고 빼앗긴 구미호의 울음소리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산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